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경매 물건 중에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같이 공동주택의 전세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세권자가 전세 기간이 끝난 이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니까 집주인을 상대로 법원에다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여서 판결문으로 전세 목적물을 강제 경매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권자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에 설정된 전세권자가 강제 경매 신청하는 그런 유형의 물건은 조금 투자를 하실 적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궁금하시면요, 본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네, 2부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이건 이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건이거든요. 김천지원 사건인데, 여기 보시니까 전세권도 몇 가지만 딱 잡으면 아주 간단한데, 이게 이제 교통정리가 안 되는 모양이라. 교통정리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뭐다? 교통정리가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돼 있다 하더라. 그러면 경매정보지를 딱 보는 순간 착착착착착 물건 뭐 뽑는 거 금방 뽑아버려요. 내 머릿속에 교통정리 안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으니까 뭐 시잘데없이 말이지. 배당표는 어떻게 하냐. 예상 배당표는 쳐다보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시간 보냈지 않습니까? 이 경매정보지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예상 배당표 나와요. 이 보시게 되면 이 예상 배당표 나오잖아요. 이거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믿어요? 봐가지고. 이거 또 보니까 정보지마다 이게 다 틀려. 금액이 다 틀린데 여기 보니까 해당 예상 배당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래. 참고. 그냥 해놓는 거야. 봐가지고. 왜 이걸 제가 믿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요 당에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압류는 없네요. 근데 만약에 가압류라든지 압류, 조세 채권 압류가 있다, 근로자 임금 채권 압류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등기부등본상에 단지 압류 등기만 되어 있지 정확하게 압류에 터잡은 어떤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표시 안 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말이죠. 가압류 같은 경우는 말이죠. 가압류 같은 경우는 가압류 청구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청구액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압류 청구액 1억으로 되어 있다 이게. 야, 이 사람의 가압류 청구액 1억이네? 1억이네? 그럼 1억을 기준해서 배당권 작성하면 되겠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청구액은 1억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 채권액이요. 단돈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어요. 10억이. 근데 이것도 못 믿고 또 이제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가 됐다. 근로자 임금 체불에 따른 압류가 됐다. 그거 금액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잖아요. 또 나가서 건전한권 해가 저당권 설정, 갑이 말이지 저당권 설정했는데 저당권 설정 금액 10억이에요. 10억. 근데 10억인데 말이지. 이 사람 채권액이 빵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맥시멈 10억일 수도 있다고. 아니면 5억일 수도 있고. 이걸 모른단 말이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배당표를 확실하게 작성합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건 보지 마시라니까. 안 보시면 된다니까. 뭐 자꾸 쉴 때 보냐고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권 같은 경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전세권입니다. 강제금 신청하셨어요. 이분은 뭔가 아시는 분이에요. 자기 전세금 9천만 원입니다. 인수돼 있죠. 강제금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입니다. 근데 이건 같은 전세권자의 김모 씨의 강제경매예요. 전세권 건드렸다 안 건드렸다? 안 건드렸어요. 전세권 안 건드려버렸어. 그러면 민사집행법 몇 조 91조 제4항 본문에 의한 뭐다? 선순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게 인수. 근데 강제경매는 뭡니까? 강제경매 신청한 원인은 뭐죠?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잖아요. 그죠? 전세권에 의한 강제경매가 아니에요.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죠. 그죠?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자기 전세금 9천만 원, 예를 들어가 5천만 원 누가 낙찰받았다 그러면요. 경매비용은 뭐 신경 안 쓰고요. 4천만 원 돌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구 순위 7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이렇게 분명히 뽀자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좋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또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매각 물건 명세서 뚫어지게 쳐다보셔야 돼요. 봐가지고. 보시는 데 보니까 조사된 뭐 임차내역은 없다고 그러네요. 조사된 임차내역은 뭐 없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전입신고를 안 했나요? 보니까.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요. 예, 얼구 나와 있죠. 그죠? 얼구
순위 7번 전세권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데 9천만 원이거든요. 인수됩니다. 인수돼요. 9천만 원. 그러면요, 이건 경매 정보지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죠. 이런 거 입찰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인수가 되는 전세권의 금액이 얼마다? 9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본건의 1차 감정 가격이 얼마입니까? 7,700이잖아요. 그죠? 이분 같은 경우는 634만 천 원에, 물론 이가 전세권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제3자가 낙찰 받아, 이거 보니까 기한 후 납부한 걸 보니까 아마도 제3자가 낙찰 받은 것 같아요. 또 나아가서 배당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당의 경매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요, 매각 허브기일까지 채권 상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채권 상계 신청서를 제출하면요, 지금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대금지급 기한인데 대금지급 기일하고 배당기일을 같은 날짜 잡아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가 배당받고 했기 때문에 대금 뭐 정산한다면 대금 납부 안 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사건을 진행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대금지급 기한이 아니고 대금지급 기일 및 배당기일 해서 같은 날짜 딱 지정해 줍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허가 결정 나고 나서 뭐 기한 후에 뭐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구미잖아요, 구미. 구미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지금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여튼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는 말이지, 그 구미 쪽에 아파트든 빌라 이런 게 경매 나오면 상당히 이게 경매 진행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아마 이게, 그 거래가 잘, 활발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7,700만 원인데 봐가지고 634만 원이다. 여기서 경매비용 한 300만 원 빼고 9천만 원이다. 이분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빼면 300만 원 배당받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얼마입니까? 8,700만 원 낙찰자 인수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초등학교 산수잖아요. 8,700 플러스 얼마입니까? 634만 원이니까 등기 비용 포함해 해가 800만 원 정도 더 갖다 치더라도 그 얼마입니까? 9,500만 원 되죠? 이분은 1차 취득원가 9,500이 된다고. 그런데 본건의 감정 가격이 7,700만 원인데 모르죠. 또 봐가지고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이 말이지 현재 시세가 한 1억 2천 간다고 뭐 이분 것도 낙찰 잘 받았지. 매매 금액이 1억 2천 한 1억만 간다 할지라도 그냥 뭐 어쨌든 시세보다는 500만 원 싸게 취득한 그런 결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도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일단 보셔가지고 선순위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 그런데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가 아니고 판결문에 의한 관계.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게 만약에 이분이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다고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전입신고 아예 없어요. 근데 이분이 말이지, 으악! 해가지고, 법원 앞에 가가지고, 집주인이 전세권 안 주는데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했네. 임의경매 신청해요. 만약 이 자리에 강제가 아닌, 임의경매가 딱 들어왔잖아요. 그죠? 요런 건 여러분들 고르셔도 됩니다. 임의경매 들어왔잖아요. 아까 보니까 한 700만 원에 낙찰됐대. 그죠? 그럼 700만 원 낙찰되면요. 완전히 끝내준다니까요. 700만 원에 매일 낙찰돼가지고, 내 전체 비용이 한 돈 1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 그럼 이 사람 전세금 9천만 원이잖아요. 9천만 원에서, 좋아. 내 1천만 원 배당 받아가든지 말든지. 나머지 8천만 원 미배당이잖아요. 그죠? 낙찰지 인수 안 한다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전세금 9천만 원짜리 내가 1천만 원에 먹는다. 그럼, 우와. 그래서 이게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했느냐 아니면 전세권자가 전세권 그대로 놔두고 전세권자가 판결문에 의한 강제기입 신청은 이게 분명히 색깔 틀립니다. 그죠? 사람은 자 보십시오. 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김모씨 하니까 사람은 같잖아요. 근데 이 전세권은 이게 물건이죠. 물건. 그죠? 물건입니다. 이 강제기입은 판결문에 의한 것이니까 그냥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 이거 전세권 물건이고. 사람은 같은데 권리는 분명히 틀려요. 물건과 채권 분명히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김모 씨는 물건을 행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채권 행사. 판결문에 의한 채권 행사했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에 이 자리에 임의가 들어왔다 하더라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아마 이분 누구한테 코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코치를 받으셔가지고 강제경매 딱 해놓으니까
뭐 이런 경우도 뭐 있을 수는 있겠죠. 뭐냐면요, 이런 경우는 뭐 소위 그럼 뭐 전세금 9천만 원인데, 이건 간단하게 언급해 드릴게요. 9천만 원인데 이분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전세권자 300만 원 배당받는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 낙찰자는 8,700만 원 이게 인수해야 되거든요. 보통 인수 안 하는 방법 뭡니까? 안 주면 되잖아요. 안 주고 이걸 또다시 경매에 날리면 돼요. 근데 과연 이분이 이거 낙찰 받아가지고 안 주고 이걸 또다시 경매로 2차로 이 소위 선행 경매, 후행 경매 그때 제가 우리 라방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다시 그 경매로 날 요량으로 이걸 낙찰 받으셨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2020년 4월 달이니까 이제 지금부터 2020년 이제 3월 달에 한 2년 전이잖아요. 그죠? 2년 전이니까 요거 저기 조만간에 이 물건지 주소지를 해가지고 이게 또다시 경매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경매로 낙찰받아가 또다시 경매로 날려버린다. 돈 안 됩니다. 돈 안 돼요. 돈 안 되는 거 뭐 하려고 시작도 없이 그런 본인의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말이죠. 그죠? 그런 짓거리 안 하더라도 충분히 전세권 요거 하나만 놓고라도 정상적으로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들이 수두룩 뻑뻑하진 않지만 제법 솔찬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할 때 주머니에 총알이 없어가지고 으아 좋은 물건들은 많이 보이는데 총알 없어도 돼요 봐가지고 단지 뭐 내가 이 물건 한 1억 정도 배팅한다 그러면요 1억이라는 금액을 잠시 융통할 수 있는 그 정도면 돼야겠죠. 그죠? 아우 나 1억 융통도 못했고 막 경매하지 마요. 또 융통도 못하는데 어떻게 경매합니까 봐가지고. 그죠? 전세권 같은 경우보다 1억 정도 융통해와 살포 집어넣어놓고 다시 전세 놓고 나서 다시 어떻게 내 투자 금액을 회수하고도 플러스 알파 되면 말 그대로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어떤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유행 물건들이 막 지난주에 66강에서도 얼핏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난 66강에서 말씀드린 전세권 사례 중에서 보니까 야 이거 하나인가 낙찰됐더라고. 낙찰됐는데 나머지 보니까 전부 다 유찰됐더라고요. 이거 왜 유찰되지? 이거 들어가면 될 낀데,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될 낀데, 라는 그런 물건들이 지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66강에서는 현재 제가 경매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놨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거를 지워버리고요. 또다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 네. 이거 이제, 지금 보면 여기에, 먼저 매각 물건 명세서 보여드렸나요? 매각 물건 명세서 보니까 아까 안 보여드렸나요? 여기 보면 얼구 순위 7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면 이게 하나의 그 법정 매각 조건, 저기 법원에서 이 작성한 매각 조건 아닙니까? 그죠? 매각 조건입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특별 매각 조건은 아닌가 고요. 하여튼 방금 매각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거죠. 이게 매각 물건 명세상에 표시됐다는 거.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요. 제가 다른 사건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면요. 법 집행은 법은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요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말이죠. KTX 타고 말이죠. 한 20시간 갈 정도의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집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법원마다 좀 틀리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지. 경상도 법원하고 전라도 법원, 충청도 법원하고 강원도 법원, 경기도 법원 다 민사집행법이 다 틀린 말이죠. 경기도 법원 같은 경우 경기 민사집행법, 강원도는 강원 민사집행법.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제천 2017탕에 2822 제천시 영천동에 소재하는 이 법인이 경매 신청했습니다. 법인이 강경매 신청했거든요. 요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세대주택인데요. 보십시오. 다세대주택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개인이, 이번 8,699만 9,990원 탁 썼었어요. 근데 이게 이분들 전세권자입니다. 이 양반들이 강경매 신청했다니까. 얼마? 1억 1천만 원 받으려고.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1억 1천만 원의 전세 금액인데 낙찰 금액은 8,70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8,700 해가지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분들이 그 법인이라니까요. 주거 전세권 해가지고 1억 1천만 원 돼 있잖아요. 경매 신청권 법인 임차인으로 돼 있네요. 이분들은 전입신고는 없으니까 일단 좋아요. 근데 강제경매는 안 좋아. 여기다 이 자리 임의경매가 되면 완전히 우리 경매인한테는 굿이요. 근데 전세권자 입장에서 완전히 배드입니다. 배드. 그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분명히 전세권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한 게 아니거든요.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했잖아요. 틀리죠. 분명히 틀려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그 사례 어디 겁니까? 김천지원권 같은 경우는 매각 물건 명세상에 분명히 전세권을 인수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단 말이죠. 매각 물건 명세상에. 그럼 이 본건 같은 경우는요. 인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여드릴게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뭐 KTNG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이 전세권자가 뭐 이게 나와 있네요. 주식회사 KTNG 나와 있잖아요. 1억 1천만 원인데 2억 2천만 원 아닙니다. 전세금 1억 1천만 원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그 효력에 소멸되지 않는 거 이게 표시해 놔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아까 김천지원 같은 경우 여기다 표시했잖아요. 근데 왜 이게는 이 법은 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야기하냐고. 그죠? 왜 해당 사항이 없대요? 뭐 없대 무조건 없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보니까 전세권을 인수한다, 만약 인수한다는 그런 문구가 표시 안 돼 있으면 전세권 낙찰자 인수 안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매각 물건 명세서 이게 완전히 그 뭡니까? 확고한 그 내용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법원은요, 단지 이 사람들이 민사 집행법에서 경매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자기는 절차법에서 경매를 진행시킬 따름입니다. 자기네들 자의적으로, 이건 인수된다. 이거는 소멸이다. 하면 안 돼요, 봐가지고. 하면 그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릴걸요?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무런 뭐 인수한다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니까 어쨌든 이게 전세금 1억 1천만 원인데 강제금 신청했죠? 자, 이거 주소하고 보여드리고 제가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위에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보니까 전세권은 강제경매로에는 매각으로 말소되었어요. 이는 잘못이다. 이거 제가 등기부 있다 이렇게 표시해놨거든요. 개천시 영천동에 206호 금강누리범 206호입니다. 1억 1천만 원인데 이거 원래 전세권은 그러면 소멸되면 말소되면 안 돼요. 그래서 금강누리범 206호 영천동입니다. 영천동 해가지고 이 등기부등본 잠깐 보여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이 잠깐만요. 이거 뭐 이렇게 맞노? 이건입니다. 이건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영천동이죠. 금강누리봉 206호잖아요. 206호입니다. 이거 제가 낙찰 이후에 실제 이거 제가 등기부등본 딱 발급받았어요. 발급받았는데 전세권 KT 뭐 NG인가 그 강제경매는 뭐 KT NG에서 당연히 뭐 강제경매 말소되는 게고 이분이 낙찰 받으니까 네 그죠? 강제경매를 매각으로 받고 그다음에 얼굴로 넘어가가지고 전세권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거죠. 자, 일단 3번 전세권 해가지고요. 3번 전세권 일단 말소됐죠, 그죠? 여기 보니까 전세권자가 주식회사 KTNG잖아요. 근데 3번 전세권 설정된 게 말소됐죠, 그죠? 강제경매는 매각이래요. 이건 직권 말소도 직권, 그죠? 이 직권 말소상이 아니라니까요. 협의에 의해서 말소해야 됩니다. 누구랑 협의해야 되는데, 이 KTNG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낙찰자 있잖아요. 그죠? 낙찰자 두 사람이서 협의를 해야 돼. 협의가 뭐다? 나 있잖아. 우리 전세금 1억 1천만 원인데, 당신 8,700원 낙찰 받았지, 그죠? 여기서 경매 비용 한 200만 원 빼고, 내가 8,500 정도 배당받잖아. 그럼 2,500만 원인가요? 2,500만 원 내가 우리 회수 못했으니까 2,500만 원 낙찰자 당신이 우리한테 줘. 이거 주면은 전세권 말소 관련된 서류를 줄게. 이게 협의잖아요, 협의. 그죠? 그렇지 않고 덜렁해가지고, 자, 분명히 전세권 설정 금액 1억 1천만 원인데, 야, 8,700만 원이니까 8,699만 9천 이렇게 낙찰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낙찰 금액으로는 이 전세권자의 전세금 되는 걸 다 만족 충족 못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은 아마도 제가 볼 적에는 누구한테 자문을 받았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제경매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뭐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해가지고 뚝뚝 직권 말소로 시켜야 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세권자가 강제격리 신청했는데 무조건 전세권의 효력이 없다. 이게 확고한 어떤 내용이다. 그러면요, 우리 경매인들은요, 경매 이거 하기 좋아요. 문제는 뭐 이제 제가 전세권자가 강제격리 신청한다고 그거 조심하세요 그러는데 이제 뭐 상관없죠. 왜냐면 전세권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럼 그냥 막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안 그런 법원도 있다는 거죠. 직권에 의한 말소로 전세권이 말소된 경우도 있지만은 직권에 의한 말소가 아니고 협의에 의한 말소를 해가지고 전세권이 해지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해지로 원인에 말소된 그런 사건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보면은 오히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경우라면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죠? 전세권자의 설정금이 1억 1천만 원인데 이걸 8,700만 원 선에서 내가 소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채권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가 무시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면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이에요. 예, 그거 하나고요. 여차니까 또 이번엔 말이죠. 전세권 요거를 하나, 요거 김천권 하나 보여드릴게요. 김천권은 똑같이 전세권자가 강제격리 신청했어요. 전세권자가 강제격리 신청했는데 2019 타경입니다. 2019 타경에 10179 물건번호 2번이고요. 김천 구미시 진평동에 나와 있네. 구미시 진평동인데 이것도 보시게 되면요. 강제경매에다 아파트잖아요. 그죠? 강제경매에다 아파트인데 제가 위에다가 전세권자의 강제경매 신청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세권자 이분의 전세 금액이 얼마냐 보니까 1억 3천만 원이에요. 그죠? 1억 3천만 원. 1억 3천만 원이잖아요. 1억 3천만 원인데 이게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2,500만 원에 낙찰됐거든요. 근데 보니까 전세 금액이 1억 3천인데 1차 감정 가격이 1억 400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 누가 2,400만 원에 입찰 들어가셨는데 이때 입찰 들어가실 적에 본 사건의 정확한 매매 가격이 진짜 조사 잘 하셔야 됩니다. 해보니까 말이지, 한 1억 매매 금액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돼. 1억 5천 정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 통 크게, 좋아. 당신 1억 3천이지. 1억 3천만, 1억 한 3,500 정도에서 그냥 끊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경비비용 빼고 나서, 1억 3천만 원 배당 받아가면은, 그냥 무난하게 끝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단지 이거 엄청 많이 유찰됐구나. 이야, 유찰이 4번이나 유찰됐구나. 우와, 되게 싸다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훅훅 들어갔다가 완전히 우악 쌍코비 터진다니까요. 그죠? 네, 그런 점을 여러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여기 또 밑으로 잠깐 내려가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권리관계, 권리분석할 필요도 없죠. 권리분석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뭐냐면 김모 씨가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따라서 김모 씨가 강제격리 신청했잖아요. 1억 3천만 원인데 1억 3천만 원이에요. 여기 인수로 표시되어 있네요. 또 여기 보면요. 매각 물건 명세성 이 건 같은 경우는요. 조금 전에 제천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런 표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김천지원 사건 같은 경우 얼구 순위번호 5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가 되면 이렇게 또 이게 왔다 갔다 제천 지원에서는 표시도 안 해놓고 김천 지원에서는 이거 우리 전세권 이거 인수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전세권자가 판결문에 의한 강제격리 신청했다 그럼 전세권 안 건드렸기 때문에 전세권은 무조건 100% 인수합니다. 인수된다는 거. 여기 또 매각 물건 명세서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보시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으면 보니까 전입신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 안 했다고 하면 강제격리 신청해야지. 100% 강제격리 신청해야 돼. 자기 본인이 임의격리 신청하면 진짜 그 사람 바보 멍텅구리라니까요. 여기 이번에 나와 있잖아요. 얼굴 순위번호 5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해 놔야 된다니까. 저는 그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법 집행한다 말이죠. 민사집행법에 경매를 진행한다. 그런데 법안에서 이렇듯이 문건을 잘못 작성하였다 하더라. 그러면요.
그 문건 작성한 공무원에 대해서 전 나름대로 어떤 구상권 행사하고 말이지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도 전세권 요 파트 나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말이죠. 법원에서 법집행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낙찰자가 8천만 원을 손해를 봐버렸어요. 이것도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데 이렇듯이 전세권은 저 매수인에게 인수됨 이렇게 표시를 안 했어요. 그 사건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세권은 인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세권 금액이 얼마?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낙찰자가 말이지 꼼짝없이 물어야 돼. 이 물건은 아마 그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1차 감정가격이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이거 1차 길래 내가 한 누가 2억 써버려지 2억에. 2억 써가 대금 납부터 하고 나서 보니까 어머야 봐가 전세권은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냐 이렇게 얘기해보니 근로복지공단에서 말이지 근로자 임금 채권이 이따만하게 있어가지고 근로자 임금 채권이 샥 다 가져가는 바람에 전세권 이 사람 1년 동안 한 번도 배당 못 받았어.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를 안 하고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싹 다 가져가 버리니까 배당 못 받은 거. 그럼 낙찰자의 대항력이 있으니까 8천만 원 인수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뭘 가지고 걸고 넘어졌냐 그러니까 아니 인수되는 전세권이 있으면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이렇게 표시해놔야 될 거 아니냐. 표시 안 해놨잖아. 그러면 해서 내가 8천만 원 손해봤잖아. 따라서 법집행을 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손해배상 해내놔 해가지고 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요. 나름대로 맞다. 낙찰자 너의 주장은 맞다. 그럼 국가기관은 말이지 낙찰자가 손해본 금액에 얼마만 20%만 배상해줘라. 얼마입니까? 1,600만 원이죠. 딱 돌아버립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었단 말이에요. 대법원 판결했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대법원은요 법률심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을 구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 사건을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변호사 비용도 안 나와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수 있다니까요. 이랬지. 법원에도 왜 이게 표시 안 했나 이거지. 당신 잘못했다 이거 막 소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 배상을 해주면 그런 실익이 있는데 100%안 해준다니까요. 봐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우동사리는 빼고 경매 지식이 꽉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이 한만한 세상 말이죠. 누구한테 안 당하고 살 거 아닙니까? 맨날 당하고 살 겁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일단 여기서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있기 때문에 1억 3천만 원인데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2,500만 원이니까 요건 같은 경우 보니까 요것도 등기부등본 한 통 보여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구미입니다. 구미 진평동에 107동 1803호입니다. 107동 1803호. 107동 진평동이죠. 107동 요겁니다. 107동 확대할게요. 진평동 107동 1803호죠. 네. 그리고 전세권 있잖아요. 전세권이 9천만 원인데 어떻게 말소됐는지 얼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구에서요. 갑구에서 김모 씨가 강제김 신청했고요. 얼굴에 보니까 전세권이 이 집도 전세권 엄청 많았어요. 전세권 1억 3천만 원이네. 그죠? 이 5번입니다. 5번. 5번 전세권인데요. 5번 전세권이죠. 1억 3천만 원이잖아요. 2020년 7월 30날 뭐죠 이게? 해지죠, 해지. 이게 협의에 의한 말소잖아요. 그죠? 강제 경매로 해낸 매각이다. 그러면 이 직권말소는 이건 법원에서 말이죠. 이게 직권말소 시키면 그 법원 아주 시간방진 거라니까. 아주 시간방진 거라니까요. 왜 저거 멋대로 임의로 말이지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합니까? 그게 시간방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렇게 함을 해내가지고 일반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자기네 법 집행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 법 집행 잘못함을 해내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손해를 봤다면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 100% 해줘야 되는데 100% 안 해준다니까요. 봐가지고 손해 입었어? 소송해. 법원에서 판결 100% 안 나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중개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 했을 적에 말이죠. 예를 들어 중개 의뢰인이 한 1억 손해봤다 하니까 소송 제기하면 법원에서 야 공인중개사 당신은 저 중개 의뢰인한테 1억 줘. 100% 판결 안 나요. 봐가지고.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몇 프로더라 봐가지고.
이 법원은 이 국가기관의 법원보다는 프로세스 조금 높긴 높더라고요. 그죠? 100%는 안 납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요, 오늘 이제 공동주택의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전세권이 판결문에 의한 강제격리 신청한 경우에, 그래서, 원칙이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 안 된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매 물건 고르실 적에는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인데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된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또 뭡니까? 전입신고가 없어. 그런 것만 골라내시라는 그런 물건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죠. 3월 14일 날입니다. 2022년 3월 14일 날에는 이제 단독주택에 건물에만 설정된 전세권, 그 다음 시간에 막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에 의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겁니다. 대법원 2001마 212 결정,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3월 14일 날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떡갈비는 이제 구미 진평동 역전세, 그래요. 구미 쪽이 별로 분위기 안 좋죠. 지금도 안 좋은 모양이다 봐가지고. 왜냐면 구미 쪽에 저희 카페 모임의 회장님이 또 거기서 계시거든요. 계셔가지고. 어쨌든 오늘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의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